이건우는 10년 전 형사 시절에 그토록 애타게 찾던 얼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마주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고급 호텔의 웨딩홀. 그의 가장 오랜 친구인 박민철의 외동딸 수진의 결혼식이었다. 은퇴 후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건우에게는 그야말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찬 분위기였다. 민철은 딸을 시집 보내는 기쁨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건우는 그런 친구의 곁을 조용히 지키며 진심으로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개운우야, 와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없었다면 내가 이 기쁜 날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다. 민철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금세 촉촉한 물기가 서렸다. 걱정 마.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예쁜데. 이제 행복하게만 살면 돼. 건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친구를 위로했다. 웨딩홀은 아름다운 꽃장식과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건우는 테이블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조용히 그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이는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그녀의 행복한 웃음이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겹쳐 보였다. 건우는 그녀의 성장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이 결혼식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드디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신랑 입장의 순간이 찾아왔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리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버진로드 끝에 쏠렸다. 건우 또한 평범한 하객 중 한 명처럼 신랑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에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은 신랑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객들은 저마다 감탄사를 터뜨렸다. 그 순간 건우의 시선이 신랑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강하게 멈춰섰다. 김서방. 사회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러나 건우의 의식은 이미 10년 전에 어느 음울했던 밤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빗줄기가 쏟아지던 폐공장의 좁은 복도, 그리고 그 복도 끝에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던 한 남자의 얼굴. 김도현. 건우는 그 이름을 떠올리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럴 리가 없다. 건우는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겨우 그 말을 중얼거렸다. 김도현은 10년 전 추적 끝에 결국 체포하지 못하고 그의 실종으로 종결된 대형 금융사기 및 살인사건의 주범이었다. 당시 그의 추종자들은 김도현이 거액의 돈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우는 직감적으로 그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실제로 그 사건 이후로 김도현의 흔적은 그 어떤 국제기관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영원히 사라진 범죄자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지금 건우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바로 그 김도현이라는 말인가. 얼핏 보면 그는 평범하고 잘생긴 엘리트 기업가처럼 보였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수술의 흔적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목구비의 미묘한 배열과 특유의 섬뜩한 눈빛은 건우의 기억 속 김도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턱선의 각도, 미소 지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도 10년 전 그 남자의 복제품 같았다. 건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10년 전의 실패와 좌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김도현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잔혹함을 겸비한 사이코패스였다. 그의 손에 노란한 피해자들이 수두룩했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서슴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다. 건우는 김도현을 추적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실패했다. 그 후 그는 미련 없이 경찰 제복을 벗었다. 김도현은 건우의 형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박민철의 사랑스러운 딸, 수진의 남편이 될 남자였다. 건우는 민철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떠올린 의혹을 입 밖에 내는 것은 단순히 결혼식 분위기를 망치는 것을 넘어 친구와 그의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 건우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혼란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면서도 그의 시선은 한순간도 신랑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신랑은 버진로드를 걸어와 단상 위에 섰다. 그때야 건우는 가까스로 그 남자의 신상 정보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선호. 유명한 IT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언론에서는 그를 젊고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가로 묘사했다. 그의 배경은 완벽해 보였다.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파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낸 신화적인 인물.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신랑이었다. 하지만 건우의 뇌리에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도연이라는 세 글자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어머 신랑 정말 잘생겼다. 수진이 복도 많지. 옆 테이블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속삭였다. 건우는 그 말에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잔을 내려놓았다. 감정을 다스려야 했다. 여기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으면 안 된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상대하며 단련된 냉철한 이성으로 감정의 소용돌이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신랑 박선호는 아름다운 신부 수진과 마주 서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건우의 눈에 비친 그 미소는 10년 전 그가 보았던 잔혹한 미소와 겹쳐 보였다. 마치 덫에 걸린 순진한 사냥감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표정처럼 말이다. 건우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그의 머릿속은 지금 당장 이 결혼식장을 벗어나라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일단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 상황을 정리해야만 했다. 개운우야 어디 가니죠? 민철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건우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잠시 바람 좀 쐴게. 화장실 다녀올게. 민철은 그를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건우는 그제야 안도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결혼식장 밖으로 나온 건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평화로운 은퇴자가 아니었다. 김도연이라는 잊었던 이름과 다시 마주한 순간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건우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다. 10년 전 그와 함께 김도연을 추적했던 강력계 후배 형사 조민준의 번호를 찾아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거대한 의문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직감이 옳다면 이 결혼식은 단순한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될 수도 있었다.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조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웨딩홀을 빠져나온 이건우는 차에 올라탔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해졌다. 혼란스러웠던 감정의 파도는 이제 단단한 결심의 암초에 부딪혀 잔잔해지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조민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가운 엔진 위로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다. 1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의 끈이 바로 눈앞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이 연결고리는 그를 다시금 과거의 이건우로 되돌아가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은퇴 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사냥을 시작하는
베테랑 형사였다. 가장 먼저 그는 신랑 박선호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경찰 생활 동안 쌓아온 자신만의 정보망과 은밀한 연락수단을 활용했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 제약이 많았지만 그의 노하우는 여전했다. 그는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몇몇 언론인들과 사설 탐정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의 도움으로 박선호라는 인물의 공식적인 삶에 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 밤샘 조사 끝에 그의 앞에 놓인 자료들은 박선호가 얼마나 완벽한 인물인지를 보여주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뒤 귀국해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다. 그 회사는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 IT 산업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중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가 쓴 자서전과 언론 인터뷰 기사들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성공 신화로 읽히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공식적으로 박선호라는 이름 아래서는 그 어떤 흠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건우는 자료들을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다. 김도연의 완벽주의는 예전부터 유명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저지를 때도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알리바이로 수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이 박선호라는 인물 또한 김도연이 세운 가장 거대하고 가장 정교한 알리바이였다. 마치 진실 위에 거짓으로 지은 견고한 성과도 같았다. 개우진 말을 진짜처럼 만드는 건 항상 진실의 한 조각을 섞는 거지. 건우는 과거의 동료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박선호라는 인물의 삶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 완벽함은 오히려 건우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완벽함의 이면에는 분명히 감춰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건우는 확신했다. 그는 오래전 김도연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강력계 선배 형사이자 지금은 지방경찰청 고위 간부로 승진한 김영재 경정을 만나기로 했다. 김 경정은 당시 건우의 수사팀을 이끌었던 인물로 비록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지만 건우의 집념과 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건우는 그가 아직도 정의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기를 바랐다. 그에게 김도연의 부활을 알린다면 그는 분명히 건우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경정을 만난 곳은 한적한 공원의 벤치였다. 회색빛 코트를 입은 그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배어 있었다. 그는 건우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건우 오랜만이네. 은퇴하고 얼굴 보기 힘들다더니 선배님도 여전하시네요. 일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우는 웃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선배님, 혹시 김도연 사건 기억하십니까? 김경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갑자기 그 사건은 왜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잖아. 네, 그렇긴 한데요. 최근에 제가 김도현을 봤습니다. 건우의 말에 김경정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건우 자네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렸나. 김도현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 시신만 못 찾았을 뿐이지. 국제공조 수사까지 했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 죽었거나 아니면 지구 반대편으로 숨었거나 둘 중 하나지. 그런 놈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말이 돼. 선배님,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지난주 박민철의 딸 결혼식에서 신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박선호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얼굴은 아무리 봐도 김도현입니다. 건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김경정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했다. 그는 건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개운우야, 자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그만 잊어. 우리는 그 사건으로 충분히 많은 것을 잃었잖아. 자네도 그만두고 나도 진급심사에서 여러 번 미끄러졌어. 박선호라니,
그 젊은 친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선두주자야. 그런 사람을 두고 10년 전 사라진 범죄자라고 말하는 건 자네가 미친 사람 취급받기 딱 좋아. 자네가 괜히 나서면 자네만 힘들어져. 김경정의 태도는 건우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정의를 향한 그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냉정함만이 남아있었다. 건우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김경정은 단순히 건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에 다시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이 사건의 거대한 진실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건우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선배님, 혹시 그 사건 뭔가 덮인 겁니까? 건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경정은 순간적으로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무세운 소리를 하는 거야. 덮다니, 건우야, 이제 그만해. 괜한 생각으로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말고. 자네는 이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 김경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건우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린 뒤 벤치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 건우는 혼자 남아 차가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덮였다. 그랬구나. 건우는 중얼거렸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김도연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감싸고 있는 그 힘은 10년 전 그를 잡으려 했던 정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의 입까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김경정의 태도는 그 증거였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침묵을 선택한 것이었다. 건우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싸움은 단순히 김도연 개인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조직과 싸워야 했다. 한때 자신의 동료였던 사람조차도 그의 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하고 고독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건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꺼졌던 불꽃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김도연이 친구의 딸을 파멸로 이끄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기다려라, 김도연. 네가 진짜로 죽은 줄 알았을 때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너를 내가 놓칠 리가 없잖아. 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거짓을 파헤치기 위한 자신만의 외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이건우의 작은 서재는 마치 10년 전의 시간 속으로 들어선 듯 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은퇴 후에도 그가 놓지 못했던 수사 관련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10년 전 그가 형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렸던 김도연 사건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와 빛바랜 사진들, 손때 묻은 수첩과 빼곡하게 적힌 그의 수사 일지들. 건우는 조심스럽게 그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김도현, 네가 살아있다면 난 반드시 너를 잡는다. 건우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자료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기억 속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10년 전 김도현은 당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중견기업의 전무이사였다. 그는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적인 금융상품 개발과 대규모 횡령 정관계 로비 등 온갖 범죄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 모든 악행의 정점에는 늘 김도연이 있었다. 그는 철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했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건우는 김도연을 살인자로 확신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직전 김도현은 돌연 실종되었고 그가 남긴 유서와 함께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바닷가에서 발견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건우는 당시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오늘 신랑 박선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시 김도현은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다. 지금의 박선호는 40대 후반. 시간의 흐름은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 새겨진 미묘한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다. 건우는 그의 과거 사진들과 박선호의 현재 사진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두 사람의 턱선과 눈매, 특히 미소 지을 때의 입꼬리 모양은 소름 끼치도록 흡사했다. 건우는 그의 직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이제 그는 박선호의 회사인 미래테크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기업 정보와 달리 건우의 눈에는 그 회사의 이사진과 주요 임원들의 이름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이름은 최형석이었다. 10년 전 김도현의 비서실장이자 그의 오른팔이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김도현의 범죄를 도왔던 주요 공범이었지만 김도현 실종 이후 잠적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미래테크의 부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또 다른 이름도 눈에 들어왔다. 박상우, 10년 전 김도현의 불법 로비에 연루되었던 정계 인사였다. 그는 당시 겨우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인위원회 소속의 실세 의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미래테크가 주최하는 여러 공식 행사에 주요 인사로 참석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정책자문위원까지 맡고 있었다. 건우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김도현은 단순히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신분을 세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철저히 이용해 과거의 범죄 조직을 더욱 거대하고 은밀한 권력 네트워크로 확장시켰던 것이다. 미래테크라는 성공적인 기업은 그저 그 네트워크의 화려한 위장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류로 완벽하게 스며들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 거대한 카르텔이야. 건우는 혼잣말을 했다. 과거 김도현을 추적했던 수많은 형사들이 좌절하고 포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김도현의 개인적인 범죄에만 집중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거대한 권력과 자본이 얽혀 있었던 것이다. 건우의 선배였던 김영재 경정이 그를 만나자마자 경계했던 이유도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김경정은 이미 이 네트워크의 존재를 어렴풋이 눈치챘거나 어쩌면 그들에게 이미 포섭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건우는 자신의 수첩을 펼쳐 10년 전 김도연에게 살해당했던 핵심 증인 한정민의 이름을 보았다. 그는 김도현의 비리 장부를 몰래 복사해 건우에게 넘기려 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건우와 약속한 장소로 가는 길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건우는 끝까지 그 사건을 의심했다. 그리고 지금 미래테크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임재범의 이름을 발견했다. 임재범은 10년 전 한정민의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변호사였다. 그는 당시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며 사건을 단순 사고로 종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김도현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동시에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자신을 도운 공범들을 새로운 조직의 핵심으로 포섭했다. 그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사회 곳곳에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켰고 그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는 바로 박선호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김도현이 버티고 있었다. 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었고 그의 뒤에는 정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이 거대한 세력에 홀로 맞서야 하는 외로운 전사였다. 그가 이 싸움에 뛰어드는 순간 그의 삶은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그의 친구 박민철과 그의 딸 수진이었다. 이 사실을 민철에게 알린다면 민철은 믿을 수 있을까? 충격에 빠진 민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딸 수진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진실이 그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도 있었다. 건우는 머리를 감쌌다. 그의 심장은 마치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한 정의 구현을 넘어 한 가족의 운명,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정의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김도연을 잡는 것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체하고 김도연에게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동시에 민철과 수진을 안전하게 지켜내야만 했다. 그는 다시 한번 그의 책상 위 서류 뭉치를 응시했다. 그 속에는 10년 전 해결되지 못한 수수께끼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해결할 열쇠는 지금 바로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건우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고 새로운 페이지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잡하고 정교한 계획이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직접 그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 빛을 되찾아올 것이다. 박선호의 삶은 완벽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건강한 식단으로 몸을 관리했으며 출근 후에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회사를 경영했다. 그의 하루는 계획적이었고 그의 모든 행동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깊고 어두운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삶에 어떤 작은 티끌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응시하던 낡은 코트 차림의 노인. 이건우라는 이름의 그 형사는 박선호의 완벽한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박선호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비서실장 최형석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초회 부사장님, 이건우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십시오. 10년 전 강력계 형사였고 은퇴 후에는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박선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와 같이 날카로웠다. 최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다. 그는 10년 전 김도현의 오른팔로서 김도현의 잔혹함과 치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건우가 그저 호기심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며칠 후 최형석은 박선호에게 이건우의 신상 파일을 보고했다. 파일에는 은퇴 후 이건우의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작은 동네에서 살며 종종 공원을 산책하고 낚시를 즐기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박선호는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일궈냈다. 그는 이건우의 은퇴 배경과 10년 전 김도연 사건의 미제 종결에 대한 깊은 연관성을 알고 있었다. 이건우는 그 사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숨죽이고 있는 잿더미와도 같았다. 견우야, 이건우, 넌 날 알아보는구나. 역시 날 쫓던 그 집념은 변하지 않았군. 박선호는 혼잣말을 중걸거렸다.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는 이 노인 형사가 자신의 완벽한 삶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의 김도현이 아니었다.
지금의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었고 그의 뒤에는 돈과 권력으로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건우 같은 은퇴한 노인은 그에게 그저 성가신 모기에 불과했다. 박선호는 첫 번째 술을 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형석에게 다시 지시했다. 그의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조용히 압박을 가해서 그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의 일상에 작은 혼란을 주십시오. 박선호는 직접 나서는 대신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건우가 평화롭게 낚시를 하던 낚시터가 갑작스러운 개발 계획으로 폐쇄 통보를 받았다. 그가 자주 가던 동네 식당은 위생검사에서 갑자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의 집으로 걸려오는 익명의 전화들은 그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입했다. 모든 것은 우연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건우는 이 모든 것이 박선호의 의도적인 압박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김도연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이었다.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상대방을 교묘하게 흔드는 방식. 그래, 이제 네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군. 건우는 불안해하는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이 모든 압박이 그저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선호는 아직 그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건우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마치 박선호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동안 낚시터에 가지 않았고 집에서 칩거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선호의 심리를 자극했다.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박선호가 안심하고 더 큰 수를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박선호는 최형석으로부터 이건우가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역시 늙은이는 별 수 없군요.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린 겁니다. 최형석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박선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는 이건우가 자신을 쫓던 그 집념의 사나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이건우를 완전히 제압해야만 했다. 박선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언론에 이건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흘리기 시작했다. 과거 미제 사건에 집착하는 은퇴 경찰 노망난 집념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기사 내용은 건우가 은퇴 후에도 과거 사건에 집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사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건우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이게 바로 너의 방식이구나. 직접적인 증거 없이 사람을 매장하는 방식. 건우는 기사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주변 지인들은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왔지만 건우는 담담하게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선호의 노림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선호는 이건우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그가 가진 주장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박선호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건우는 바로 그 오만함이 박선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박선호의 모든 공격을 무방비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 공격 속에서 박선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박선호는 이제 이건우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완벽한 삶에 대한 유일한 위협인 이건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더 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건우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건우는 자신의 수첩을 펼쳐 조용히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그의 수첩에는 박선호의 모든 공격과 그 공격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박선호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데이터화하고 있었다.
낚시터 폐쇄, 식당 폐업 익명 전화, 언론 기사. 이 모든 것이 박선호가 이건우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는 박선호가 가진 힘의 근원을 흔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념이 노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박선호가 가진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건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에 장막이 내린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추악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건우는 그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그 어떤 때보다도 뜨겁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사냥감에 덫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스스로가 거대한 함정을 파고 있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이건우의 외로운 싸움에 드디어 동료가 생겼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조민준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였다. 10년 전 이건우의 곁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던 신참 형사였던 조민준은 이제 어엿한 강력팀 팀장이 되어 있었다. 이건우는 그에게 자신의 추리와 박선호의 압박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조민준은 처음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이건우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그가 제시한 증거들, 그리고 박선호가 보냈던 교묘한 압박들의 실체를 마주하고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선배님, 정말 그 사람이 김도연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조민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확신한다. 내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 건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우리는 증거를 찾아야 해. 김도연이 새로운 삶을 살면서도 놓지 못한 가장 중요한 증거 말이야. 그들이 찾아낸 두 번째 조력자는 한정민의 딸 한지혜였다. 한지혜는 10년 전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김도연이 가진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건우와 조민준은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진심을 전했다.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건우에게 건넸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숨겨놓은 장소만 기억하라고요. 한지혜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남긴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낡은 사무실, 책상 아래, 덧댄 나무 판자, J라는 이니셜. 건우는 즉시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차렸다. 10년 전 한정민이 일했던 오래된 법률 사무소였다. 그곳은 이미 폐업한 지 오래였지만 한지혜의 아버지는 은밀하게 그 사무실을 빌려 자신의 모든 기록들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건우와 조민준은 밤늦게 그곳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는 축축한 밤이었다. 낡은 건물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그곳은 10년의 세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곳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건우의 눈은 달랐다. 그는 건물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낡은 건물 구석에 숨겨진 CCTV 카메라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였다. 역시 김도현은 이곳을 완전히 잊지 않았군. 건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조민준에게 조심스럽게 건물을 살필 것을 지시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찾는지도 알고 있겠지. 건우와 조민준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사무실은 한지혜의 아버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지혜가 말한 책상을 찾아냈다. 책상 아래를 살피던 조민준은 뭔가를 발견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새롭게 덧대어진 나무 판자가 있었다. 선배님, 여기입니다. 조민준이 흥분해서 외쳤다. 그가 나무 판자를 떼어내려 하자 건우가 그를 막았다. 잠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 건우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에 책상 다리 아래에 연결된 미세한 와이어가 들어왔다. 그 와이어는 책상 아래에 나무 판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만약 조민준의 힘으로 나무 판자를 떼어내려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었다. 건우는 와이어를 조심스럽게 끊어내고 나서야 조민준에게 나무 판자를 떼어내라고 지시했다. 나무 판자를 떼어내자 그 아래에는 10년 전 한정민이 숨겨둔 낡은 금속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장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건우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장부의 표지에는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바로 한지혜가 말했던 그 증거였다. 건우는 장부를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김도연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불법 금융상품, 거래 내역 횡령 금액, 정관계, 로비 명단, 그리고 한정민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흔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10년 전 그들을 공영에 빠뜨렸던 수수께끼들이 이제야 퍼즐처럼 하나씩 맞춰졌다. 이 장부는 김도연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겁니다. 이걸로 김도연, 아니 박선호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조민준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사무실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2명의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들은 박선호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박선호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건우 형사님. 한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건우는 조민준에게 장부를 꽉 쥐라고 지시하며 그의 뒤에 섰다. 그는 10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다. 박선호는 이미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을 보낸 것이 분명했다. 두 사내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조민준은 현직 형사로서 오랜 시간 단련된 몸으로 그들과 맞섰다. 건우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노련한 싸움 기술과 경험으로 그들의 공격을 교묘하게 피하고 반격했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격렬한 싸움터로 변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낡은 가구들이 부서졌다. 건우와 조민준은 협력하여 그들을 제압하고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탈출했다. 그들은 가까스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그들의 존재와 의도는 이제 완전히 박선호에게 노출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건우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이 낡은 장부가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다. 이것은 10년 전 그들이 실패했던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이제 그들은 이 장부를 이용해 거대한 사냥을 시작해야 했다. 낡은 장부를 손에 쥔 이건우와 조민준은 밤새도록 그 내용을 분석했다. 장부에는 김도현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날짜와 금액,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의 실명과 함께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10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정민을 살해하라는 김도연의 지시가 담긴 녹취록의 존재도 언급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들은 김도연의 거대한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장부를 단순히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도연의 세력이 경찰 내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배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경찰에 넘겨도
그들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건을 덮을 것입니다. 10년 전처럼 말입니다. 조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김도현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그가 자신의 오만함에 무너지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봐. 여라. 이건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김도현의 가장 큰 약점인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김도현은 자신이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건우는 그 완벽함이 무너지는 순간을 대중 앞에서 연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며칠 후 열릴 미래 테크의 신기술 발표회에서 실행될 예정이었다. 그 행사는 생중계될 예정이었고 수많은 언론과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될 것이었다.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조민준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몇몇 양심 있는 기자들에게 장부의 일부를 은밀하게 흘렸다. 그와 동시에 이건우는 과거의 해커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미래테크의 내부 전산망을 해킹해 신기술 발표회에 사용될 발표 자료를 조작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그들은 결전의 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신기술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박선호는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고 무대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여유가 넘쳤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미래테크의 신기술에 대해 설명했고 언론과 대중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박선호는 자신의 완벽한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이건우라는 존재가 이미 자신의 압박에 굴복해 숨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발표회의 하이라이트인 신기술 시연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스크린에 미래테크의 미래를 보여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박선호와 미래테크의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스크린은 다시 켜졌고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곳에는 미래테크의 신기술이 아닌 낡은 장부의 표지가 확대되어 나타났다. J. 한정민의 기록. 스크린에 나타난 문구는 발표회장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만들었다. 박선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물들었다. 이건우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즉시 발표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이미 스크린에는 장부의 페이지들이 하나씩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부에는 10년 전 김도현이 저지른 금융사기와 횡령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명단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었다. 그의 과거 범죄가 박선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탁되어 미래테크의 설립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정민이라는 이름 아래 그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던 김도현의 필체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국의 생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박선호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무대 뒤에서 고함을 지르며 이 모든 것을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모습은 수많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 순간 대중들은 그의 얼굴에서 젊고 유능한 기업가 박선호가 아닌 10년 전 신문 지면에 실렸던 냉혈한 범죄자 김도현의 모습을 보았다. 이건우 내 놈이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박선호는 무대 위로 다시 올라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현재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다. 그의 추악한 본성이 대중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건우는 조민준과 함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선호의 몰락을 보며
감정의 동요 없이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는 승리를 만끽하는 대신 자신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10년 전 그가 잃어버렸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박선호의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미래 테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은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10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거대한 범죄의 진실이 한 노인 형사의 집념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다. 이건우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정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모든 것이 끝났다. 김도연은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완벽한 삶은 한순간의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건우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의 친구 박민철과 그의 딸 수진의 문제였다. 그는 이제 그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야만 했다. 김도현, 아니 박선호의 제국이 무너진 후 도시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그의 추악한 범죄와 그와 연루된 정치 경제계 인사들의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이건우는 모든 것이 끝난 후 가장 먼저 그의 친구 박민철을 찾아갔다. 민철의 집은 침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철은 딸의 행복한 결혼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위의 정체가 끔찍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민철아, 정말 미안하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철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딸 수진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건우는 민철에게 자신이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모든 일과 그가 찾아낸 장부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는 김도연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과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위장했는지, 그리고 그가 수진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에 대해 숨김없이 말했다. 민철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건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가 왜 하필 우리 수진이 결혼식에서 그놈을 알아봐서 왜 가만히 놔두지 못했어. 수진이는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했단 말이야. 너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망가졌다고. 건우는 아무 말 없이 민철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민철의 말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 또한 친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수진이가 방에서 걸어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수진의 얼굴은 며칠 동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외로 차분했다. 그녀는 민철의 팔을 잡고 건우에게서 떨어뜨렸다. 아빠 그만하세요. 아저씨는 틀리지 않으셨어요. 수진은 건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겹게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도 처음에는 아저씨가 너무 미웠어요. 왜 제 행복을 망치려 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저씨가 가져오신 자료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박선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직 저를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된 가면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거짓으로부터 해방된 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건우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진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비록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 상처가 아물겠죠.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의 말에 민철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그제야 이건우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감수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친구를 탓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건우의 손을 잡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김도현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재판은 한치의 의심 없이 진행되었고 그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김도연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이건우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나 이건우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10년 전 그를 공영에 빠뜨렸던 한 사나이의 초라한 몰락을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다. 건우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이건우가 아니었다. 그는 은퇴 후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집념과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언론은 그를 정의의 마지막 형사라고 칭송했다. 그는 어느 맑은 가을 날 홀로 한적한 납골당을 찾았다. 그곳에는 10년 전 김도연에게 희생되었던 한정민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었다. 건우는 한정민의 위패 앞에 조용히 섰다. 그는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깊은 침묵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건우의 마음은 10년 만에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다. 그의 오랜 숙제가 드디어 끝이 난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실현했고 그 결과로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건우는 납골당을 나와 탁 트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삶의 빛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제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고 그의 마음은 더 없이 평온했다.